이렇게 양강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고 문재인 캠프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후보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느닷없는 홍길동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홍길동. 갑자기 왜 홍길동일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이냐? 3이라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아,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가 통상 3D 프린트라고 불리는 걸 3D 프린트로 잘못 읽었다라고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홍길동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3을 3이라고 부르지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래서 문재인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한 바람이 없어서 현재는 3D, 3D, 이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숫자 3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한 것 같아요. 3나 3 모두를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누구나 3D 프린트는 3D라고 읽는다라고 웃었는데 그러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본 만큼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과 정성희 위원 모두 다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표기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두 분께 여쭤보죠. 박성규 전 대변인은 뭐 기자 출신에 KBS 앵커 출신에 특파원 출신에 종군기자 출신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3D 프린트는 3D 프린트라고 읽어도 됩니까? 근데 문화부 차관한 건 얘기 안 합니다. 문화부 차관하셨군요. 중요한 경력을 뺐군요. 제가 참 해프닝인데요. 3D면 어떻고 3D면 어때요? 둘 다 상관없다?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얘기해놓고 하하하 웃었잖아요. 3D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분위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재인 후보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남들이 써준 원고만 읽는 분이다. 그리고 저분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별로 없이 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문제 제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왜 상승하는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의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표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좀 더해지는 표거든요. 더해지는 표인데 저 반대 바로 대척점에 문재인 후보의 약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뭐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가고 있는 건데 문재인 후보는 그쪽에서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편, 아니 편 가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표창원 의원이 내놓은 그 원론적인 의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의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수층, 중도층이 걱정하는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올라가지만은 문재인 후보는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예요.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3D냐 3D냐 하는 논란은 사실은 저거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고 그냥 한번 웃어버리면 될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왜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안철수는 치고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지만 3나 3이나 둘 다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신문기자 출신, 여기 또 방송기자 전문가고 신문기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 공격은 안철수 후보가 한 것이 아니고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3D 프린트를 3D 프린트로 읽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후보가 올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죠. 그런데
사실 3D 프린터를 3D라고 읽지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3D 프린트를 3D라고 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일종의 고유명사로 우리가 얘기를 3D를 3D 업종을 하고 읽듯이 3D는 3차원 그 프린터는 또 그걸 하나의 고유명사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박성준 대변인과 다른 의견이에요. 남이 고유명사로 봐야 써준 된다. 거를 예. 그대로 읽는다라는 취지에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아쉬운 것이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예.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는 3D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아까 안철수 후보처럼 웃으면서 제가 여기에서 발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3D라고 하지 못하고 읽다 보니까 3D로 읽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했으면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밤에 영어를 배워서 낮에는 영어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재 개그 비슷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국립국어관에 전화를 하고 이게 뭐 그다음에 이렇게 3D라고 읽는 걸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3D 프린터를 3D라고 읽으라고 언론에 지침 내릴 겁니까? 이건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예.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국립국어관에 전화하고 하는 이런 내부의 그 캠프의 예. 그 분위기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3D, 3D는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일 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은폐를 했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검증에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대통령 후보 개인의 정책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잘 다루진 않았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아들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을 했던 고용정보원에 이른바 자료를 요구했다. 한번 아들 취업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논란이 일파만파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만약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요. 아까 3D 프린터 얘기 나와서 사람들이 막 공격했을 때 고마해 했으면은 차라리 웃어넘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D에 대해선 3D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들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 고마해라고 얘기하고 이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그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도 아마 기류를 좀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문재인 후보 측의 말대로 사실 문제 없는 거를 다 정리된 거를 계속 상대방이 문제 삼은 걸 수도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면 그거야말로 악의적인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계속해서 했던 세력과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정반대의 성격으로서 해명이 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덮고 가는 후보와 캠프 입장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일이 분명한 거거든요. 예.